당신은 언제부터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나요?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열정이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을. 60세 김미영 씨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펜의 잉크처럼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간 금융기관에서 성실히 일했던 김미영 씨는 정년 퇴직 후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알리던 알람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과 집안일로 하루를 채우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문득 깨닫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미영의 귓가를 채우는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다락방을 정리하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자의 먼지를 닦아내자 30년 전 자신이 써둔 일기장과 미완성 소설 원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랜 종이를 넘기는 손끝에서 대학 시절 문예창작과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경영학을 선택했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꿈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년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김미영의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60세에 비록 늦었지만 작가의 꿈을 이루기로.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노년의 취미 정도로 여겼고 아이들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색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작가가 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저 편히 쉬면서 손주나 돌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미영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침묵해온 목소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와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강좌에 등록한 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영이 겪은 내적 갈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 이야기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김미영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어떤 미완성된 꿈이 기다리고 있나요? 만약 지금 당장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열정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를 읽고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남기는 댓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은 이 채널의 소중한 자산이며 다음 영상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김미영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용기를 내어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첫 글쓰기 수업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상황과 그 속에서 발견한 소중한 깨달음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 첫 글쓰기 수업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가장 나이 많은 수강생임을 깨달았습니다. 책상마다 앉아있는 20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는 최근 한국 문학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세이 시장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했으며 특히 40대 이상 여성 작가들의 에세이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설명에 미영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50세 이사 신인 작가의 데뷔 비율이 2015년 3%에서 2023년 15%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영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경력의 장벽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데뷔 나이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작가 중 40대 이후에 데뷔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영이 수업에서 배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 강사는 일상적인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순간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미영은 과제로 자신의 일상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을 글로 써왔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에 관한 짧은 에세이였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올 때 내 손 안에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나의 생각도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강사는 미영의 글을 읽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글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40년간의 삶의 경험이 묻어나는 문장들입니다. 젊은 작가들은 이런 깊이를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글쓰기 클래스는 미영에게 기술적인 지식만 준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은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문체보다 진실된 경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영의 인생 경험은 그녀만의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 강사는 출판 시장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인 작가의 첫 책이 판매되는 평균 부수가 겨우 1000부 정도라는 냉혹한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첫 책의 성공보다 지속적인 글쓰기가 작가의 길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늦깎이 수강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이와 경험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젊은 수강생들도 미영의 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의 관점이 신선하고 깊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날, 강사는 모든 수강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글을 쓰고 싶습니까? 미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을 써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미영은 그 순간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된 책들 중에는 미영처럼 늦게 시작한 작가들의 책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명 작가 이지민의 경우 62세에 첫 소설을 출간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미영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년 후에는 오늘보다 더 늦어 있을 테니까요. 미영은 이 말을 자신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습니다. 과제를 준비하며 그녀는 자신의 직장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던 김 부장에 대한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상사였습니다. 미영은 그의 냉혹한 목소리와 걸을 때마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구두 소리에 긴장했었습니다. 이 기억은 나중에 그녀의 에세이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글쓰기 수업을 마친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에세이 코너에서 요즘 인기 있는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가 이현주의 삶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뒷표지에 있는 작가 소개를 읽으며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주 작가는 62세에 첫 책을 출간한 늦깎이 작가였습니다. 미영은 즉시 그 책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저녁 식사 준비도 잊은 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현주의 이야기는 미영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우울증에 빠졌던 이현주는 우연히 참석한 글쓰기 모임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첫 원고는 10번 넘게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책 교실의 마지막 종소리는 출간 2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책의 한 구절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말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미영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용기를 내어 이현주 작가의 독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모인 독자들 중에는 미영처럼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년들이 많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현주 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워요. 이현주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첫 책을 낼 때 10번 넘게 거절당했어요. 한 출판사 편집자는 당신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무엇을 이루겠냐고 말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것이라고요. 이현주의 말은 미영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꿈꾸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글 쓰는 시간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닌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현주 작가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인 작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에 미영의 글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가족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우의 목소리로 자신의 글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며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드디어 귀를 가진 이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이후 미영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녀의 글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역 문예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영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단지 은퇴한 직장인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글을 쓰는 사람, 작가였습니다. 미영이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녀 앞에 예상치 못한 딜레마가 놓였습니다. 지역 문예지에서 그녀의 글을 읽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에게 정기 칼럼을 제안했습니다. 60대 여성의 인생 이모작에 대한 연재물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영은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기 칼럼은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더 깊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특히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들과의 갈등까지. 편집장은 독자들이 진짜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사적이고 솔직할수록 글은 힘을 얻습니다. 그의 말이 미영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작가로서 인정받는 첫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사생활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윤리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미 미영의 글쓰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이 문제를 글쓰기 모임의 멘토인 이현주 작가에게 상담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이현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작가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서 그의 젓가락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왜 우리 집안일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그럴 필요 없잖아. 아이들도 엄마가 가족 이야기를 쓰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미영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반대를 피할 수 있지만 글의 진정성과 깊이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솔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칼럼을 쓰되 가족들을 설득하거나 필요하다면 일부 내용을 각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글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영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60년 동안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또다시 가족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밤중에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영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더 안전한 주제로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는 삶에서 이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영은 고민 끝에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실제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은 모두 바꾸고 본질만 담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칼럼을 제출한 날, 미영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예지 발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달력의 날짜를 하나씩 지워가며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첫 칼럼이 발행된 후 기다리던 반응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편집장에게서 온 전화, 그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미영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글이 너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각색하려는 노력이 글의 진정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독자들은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미영은 자신의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편집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너무 두루뭉술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모든 날카로운 가시를 제거하고 무뎌진 글은 더 이상 독자의 마음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미영에게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글쓰기 모임에서 미영은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현주 작가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차 잔을 들고 미영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되 모든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적 진실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느낀 감정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주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도 첫 책을 쓸 때 같은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해결책은 복합 인물 창조였습니다. 여러 실제 인물의 특성을 섞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도 이야기의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은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미영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변 인물들을 복합 인물로 재창조했습니다. 남편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남자, 자녀들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자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만큼은 있는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노트에 글을 쓰는 그녀의 펜촉에서 잉크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영은 40년 직장 생활 동안 자신의 꿈을 억누르며 살았던 고통과 은퇴 후 찾아온 공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장에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김 부장과 같은 상사와의 갈등을 복합 인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미영은 이렇게 썼습니다. 박 부장은 언제나 완벽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그의 냉철한 눈빛은 내 모든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엄격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은행원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편집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글을 원했습니다. 독자들도 미영의 두 번째 칼럼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문예지의 댓글란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미영의 경험에 공감했고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영은 중요한 글쓰기 교훈을 얻었습니다. 좋은 글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감정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일기장에 큰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미영은 점차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행동으로 15분 동안 자유롭게 글을 썼습니다. 문법이나 구성에 신경 쓰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일기장 중 하나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갑자기 20대였던 내가 생각났다. 그 시절에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그 꿈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니,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숨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한 미영은 관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가지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창가에 내리는 빗방울의 모양, 시장 상인들의 대화, 손자가 그린 그림의 색감 등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귀는 더 민감해졌고 눈은 더 세밀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시장 풍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통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오이를 고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손길에는 60년의 삶이 담겨 있었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꼭지를 살피는 그 정성.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의 일상에는 이런 작은 예술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런 훈련들이 미영의 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녀의 칼럼은 점점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미영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고 위로받았습니다. 문예지 발행일마다 미영의 칼럼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그녀의 이름은 문예지, 독자들 사이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칼럼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을 때 한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편집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칼럼을 모아 에세이집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영은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신이 작가가 된다는 것이 아직도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편집자는 미영에게 15편의 칼럼을 바탕으로 10편의 새로운 에세이를 추가해 책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영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칼럼은 각각 독립적이었지만 한 권의 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일관성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개별 에피소드들을 하나의 멋진 이야기로 엮어내야 했습니다. 미영은 에세이 구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에세이스트들의 책을 분석하고 글의 구조와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이현주와 같은 선배 작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경험을 나누었고 실질적인 팁을 제공했습니다. 종이 위에 펜으로 그려진 책의 구조도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미영이 배운 중요한 에세이 작성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하나의 에세이는 하나의 주제나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하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둘째,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셋째, 에세이의 시작과 끝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치 원이 닫히는 것처럼. 이 원칙들은 그녀의 글쓰기 방향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영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그녀는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공허함에 빠졌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린 시절 일기장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글쓰기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대와 자신의 늦은 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역 도서관의 글쓰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영은 자신과 같은 나이에 글을 시작하여 성공한 작가 이현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실패했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합인물 창조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진실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 제안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영은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발전시켜 매일 아침 자유롭게 글을 쓰는 습관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글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첫 에세이집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판 계약서에 서명하고 책 출간 준비를 시작했을 때 미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책의 홍보를 위해 미영에게 공개 강연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나지막이 전달된 이 소식에 미영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미영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글쓰기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만 생각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밤중에 눈을 뜨면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가로서 그녀가 넘어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었습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출판사가 미영의 첫 강연 장소로 그녀의 모교인 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40년 전 그곳에서 그녀는 문예반 활동을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접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녀에게 글쓰기는 취미로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작가로서 그 자리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교실의 분필 냄새와 나무 책상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영은 강연 준비를 시작했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메모지에는 말하다가 더듬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쓴 걱정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2주 앞두고 미영의 에세이에 등장하는 복합인물 중 하나가 실제 인물과 너무 유사하다며 출판 전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속에 서류를 꺼내 읽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옛 직장 상사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글에서 자신을 모델로 한 인물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용어로 가득한 그 편지는 미영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미영은 작가로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공포감을 이겨내고 대중 앞에 서야 하는 도전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삶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미영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펜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미영은 내용 증명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옛 직장 상사 김 부장은 그녀의 에세이에 등장하는 권위적인 상사 캐릭터가 자신을 모델로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지만 결과는 비관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소송이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 역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에세이를 빼거나 대폭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온 이메일에는 미안함과 실용적인 대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그 에세이는 책 전체의 핵심이었고 자신의 직장 생활 40년을 담아낸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정하면 책 전체의 흐름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원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고민 끝에 미영은 직접 김 부장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영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기억하던 위압적인 김 부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노쇠하고 초라한 노인만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어깨와 희미해진 눈빛이 미영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에서는 미영이 기억하던 권위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 오랜만입니다. 먼저 이런 형식으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미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부장은 실제로 자신이 묘사된 방식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영의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자신이 과거의 직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은퇴 후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회고록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사실 미영을 만나기 위한 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너무 뻔하고 진정성이 없다며 미영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카페의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미영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묘사한 그 상사, 냉정하고 권위적이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그 사람이 정말 저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직원들을 단련시키는 방법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저 제 불안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상사가 이제 자신처럼 그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부장이 그녀의 첫 독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문예지를 구독하며 미영의 칼럼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의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쓴 글 중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동료들과의 진정한 교감. 제가 얻은 것은 성공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진솔한 후회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미영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자신의 글쓰기 여정과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원고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영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미영은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은요? 김 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보낸 겁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주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요. 물론 취소하겠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저에 대해 더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네요. 진실을 담아서요.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했고 미영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해결책은 미영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에세이를 수정하되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에세이는 단순히 가혹한 상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탈바꿈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원고를 쓰는 미영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강연 전날 밤, 미영은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교를 찾았지만 미영은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고 맨 앞줄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옛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로 변한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특유의 진지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그 선생님은 미영에게 글쓰기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말은 미영이 꿈을 접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갑자기 모든 자신감을 잃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원고가 무거워지는 듯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떨고 있을 때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녀의 밝은 눈빛이 미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문예부 학생으로 미영의 칼럼을 읽고 감명받아 이 강연을 학교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글은 이미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대화였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미영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표정을 보며 점차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즉흥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꿈을 포기했던 순간부터 다시 펜을 들기까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생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청중의 눈빛에서 공감이 느껴졌고, 때때로 작은 웃음소리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을 마친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 속에서 미영은 자신이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연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 인생의 완전한 원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그녀의 귀를 울리며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미영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그녀 또래의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영은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뜻밖의 만남은 40년 전 그녀의 담임 선생님과의 재회였습니다. 미영 학생, 아니 이제는 김미영 작가라고 불러야겠네요. 노교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현실적으로 살라고 조언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이 당신의 꿈을 빼앗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미영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여위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의 첫 책은 아이 들었다고, 꿈도 늙은 건 아니니까는 출간 즉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서점에서는 미영의 사인회가 열렸고, 라디오와 지역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로 사인을 하는 순간마다 미영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조금씩 더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사인회에서 그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책을 읽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10년 동안 미뤄왔던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여성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야말로 글을 쓰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책 출간 1년 후 미영은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때 수강생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늦깎이, 작가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첫 수업 날, 미영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현주의 말을 인용하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나이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목소리를 세상과 나누는 것이지요. 그녀의 말에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늦깎이,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가였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나이와 경험이 글의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수십 년의 삶이 문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집에서는 미영의 남편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미영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미영이 모르는 사이 남편은 그녀의 초고들을 몰래 읽어보았고 아내의 글에 담긴 깊은 통찰력과 감성에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영이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미처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영이 두 번째 책을 쓸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에 미영은 새로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그녀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 미영의 40년 직장 생활은 낭비가 아니라 그녀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들이 그녀의 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용기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 미영의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의 문장력이 아니라 솔직함과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셋째,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영의 두 번째 책을 준비하며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새 노트북에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봄 아침의 햇살처럼 그녀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나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그녀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미영처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온 꿈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숙성되어 더 깊고 풍부한 향기를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막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45세의 전직 은행원에서 베이커리 오너로 변신한 박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히 떠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던 빵집을 연 그의 도전기는 또 다른 형태의 용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새 출발을 한 중년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생 이막의 모습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빵 향기처럼 달콤한 성공 스토리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채널 인생의 두 번째 봄은 다양한 나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재출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룬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인생의 모든 단계에도 저마다의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에는 실제 시청자분들의 재출발 스토리를 소개하는 특별 에피소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인생 이막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되고 그 영감은 또 다른 용기를 낳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어떤 미완성된 꿈이 기다리고 있나요? 만약 지금 당장 아무런 제약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열정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꿈에도 날개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포기는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첫걸음을 내딛고 싶으신가요? 미영처럼 오래된 일기장이나 미완성 작품을 통해 잊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의 감정도 함께 나눠주세요. 둘째, 김미영처럼 주변의 반대나 의심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인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우려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 무게를 이겨내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셋째, 여러분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한 내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 조언이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의심하는 내면의 비평가가 있지만 그 목소리보다 더 강한 것은 꿈을 향한 열망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같은 고민을 했던 누군가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이 아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크고 따뜻한 이야기의 바다를 만듭니다. 인생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김미영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